안녕하십니까, 정혜태입니다. 적반하장 경찰관 일방적으로 진술 약속 파괴하고 도리어 사과, 고압적 출석 요구서 발송, 법적 조치 연상 강압,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 동부경찰서, 일산 동부경찰서의 수사 1팀, A 경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이거 지금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경찰 권력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경찰들이 완전히 국민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이 검찰청이 폐지가 되니까 많은 경찰들이 로펌으로 이동해가지고 로펌에서 인기 있는 자들이 이제 경찰관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럼 로펌에서 경찰들이 뭐 자문위원이다, 전문위원이다, 그리고 사무장이다, 법무팀장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다 전관, 현관, 유착 가능성에 대한 그런 이익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죠.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들을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기가 막혀서 아주 오늘 뭐 어제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 반사회적인 그러한 이 종교 이러한 문제로 지금 계속해서 이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범죄 대책협의회 상임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판사 검사가 있는 법정 안에서 저한테 대순진리의 이 영화 관계자 이자가 이제 쌍욕을 한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판사 검사가 있는 데서 쌍욕을 한다. 그리고 이자는요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뭐 총리하고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을 보내고 국회의원, 그리고 본인의 형이 뭐 대구 동성로파 전 이 두목이었다. 근데 그것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사실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자기가 야마가 돌면은 이 동성로파 애들을 동원한다. 이런 얘기, 이런 녹취록, 이 허경영 전 비서실장과 대화 나눈 그 녹취록을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들으면 간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복도에서도 또 쌍욕을 하고 막 협박을 하고 강요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자를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제 집에서 이 일산 동부경찰서까지 가려면은 왕복 6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든요. 걸어서 지하철역까지 가고 그리고 또 갈아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걸어가고 6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지지난주에도 경찰 4건 진술로 일상이 무너졌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법원 재판 4개 참석하느라고 그래서 특히나 또 이자 때문이에요. 이 피고인 이자 때문에 이 재판에 다 참여를 한 거고요. 하도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니까 법정에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몸도 시간도 일상도 모두 파괴된 상태였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관 A 경위는요 이번 주까지 사유서를 제출해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한테 이게 이 국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자기들이 월급 받고 있고 민간인들은 얼마나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바쁜 사람한테 사유서를 제출하라? 완전히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될 수 있는가. 그리고 강압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강압적으로 하니까 사회적 약자 아니겠습니까? 민간인으로서 일요일에 그러면 나가겠다. 제가 굽혔습니다. 굽히고 일요일에 나가겠다. 그래서 일요일에 중요한 일정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저는 이 수사관과 약속한 시간에 가기 위해서 수서역쯤 갔습니다. 문자 확인을 하니까 본인이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온다고 다음에 통보하겠다고 이렇게 딱 문자가 와 있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동영상도 그 자리에 있는 걸 찍었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보냈습니다. 난 지금 벌써 여기 와 있는데 이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답변도 주지 않는 겁니다. 5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저는 일산 동부경찰서 수사 1팀, 네, 이 무슨 땡땡 경위의 오만함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이게 완전 사실 그대로 말하고 억울함을 호소했고, 경찰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저한테 조치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적 조치를 의미하는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내가 특정했다. 그러니까 특정했기 때문에 이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땡땡 경이라고 했는데, 네, 그게 특정이냐? 그리고 비방하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 목적으로 했다. 그래서 우리 법률은요, 네,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형법 310조는 위법상의 조각,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실, 그리고 오직 공익이죠. 네, 공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공익에 의해서 이 경찰관들이 공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강압적인 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린 겁니다. 그런데 저를 이렇게 뭐 특정을 했다, 뭐 자기가 조치를 취할 거다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육 공무원도 했고요, 국립대학교 특임교수, 대통령 자문헌법기관에 자문위원도 한 2번이나 한 이런 사람도 이 정도로 당하는데, 일반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고 법적 지식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네, 제가 법학을 전공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아주 입틀막을 하려는 고압적 태도에 또 놀란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막 전화가 막 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네, 그 나중에 이제 확인했어요. 제가 전화를 평상시에 방송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전화를 제가 이렇게 무음으로 해둡니다. 이렇게. 네, 무음이죠. 네, 무음으로 해둬요. 이렇게. 그래서 왜냐하면 방송하다가 이거 막 전화 울리면은 방송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네, 무음으로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어떤 일을 할 때는 집중해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내 몰입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자를 이거 제가 이제 문자를 또 확인하니까 전화를 안 받으니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다라는 거예요. 딱 30분 전화한 30분 후였습니다. 30분 후 저는 이제 사과를 요청했는데 사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사회에서 약속을 못 지킬 경우에는 미리 전화해줘서 상대방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인데, 제가 중간에서 돌아가야 할 상황인데도 미안하단 말을 안 하고 도리어 저한테 사과를 요청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나도 그 자녀들이 20대 후반인데요. 네, 20대 후반인데 참 기가 막힌 거죠.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출석 요구서를 보낸다고 강압적으로 계속 나오라고 저한테 전화하고 문자를 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그래서 스토킹이다, 스토킹.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나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니까 나는 그러면 출석 요구서를 확인하고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범죄자라면은 이렇게 대야겠죠. 근데 나는 지금 피해자거든요. 범죄 피해자. 근데 범죄 피해자인 저한테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원래 범죄 피해자한테는요, 이렇게 범죄자들한테도요, 만약에 피고소인한테도 이렇게 못 대요. 네, 유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못 대합니다. 네, 충분히 우리가 이 고소를 했다, 고발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보고요.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보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간을 충분히 주거든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소인들한테도 이렇게 안 하는데 저는 피해자예요. 범죄 피해자인데 저한테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다는 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취를 다 했습니다. 네, 녹취를 싹 해가지고 이거를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경찰청에다가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수사관 변경을 요청하세요. 네, 그러면 경찰이 뭐 수사관 변경을 안 해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사관 변경을 요청하고 그리고 촉탁 수사에 대해서 먼 거리일 경우에는 자기 그 지역 경찰서에서 수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촉탁 수사를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그런 민간인들에 대한 배려다.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요. 이게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 그러니까 종교범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경찰관들이 도리어 자기들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사회 범죄자들을 심판하는데 증거도 수집하고 그러면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인데 도리어 이런 식으로 강압적인 행동에 의해서 2차 피해, 3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검찰청 폐지를 반대한 거예요. 검찰청 폐지를 반대하고 검찰청장 국민직선제 그리고 검찰청장 국민직선제와 경찰청장 국민직선제 그리고 국민소환제 국민소환제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 판사, 검사 그리고 수사관, 변호사들 이자들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병행돼서 우리 국민들이 힘없는 그러한 세금 내는 노비가 아니라 진짜 우리 국민들이 진짜 주인인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